안녕하세요. 기동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학년 사회 교과서 22쪽부터 25쪽이죠. 학습 주제는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자연환경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구역이 정해지는 것을 배웠어요. 옛날에는 자연환경에 따라서 지역이 나눠졌는데 점점 국가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런 자연환경뿐만이 아니고 공식적인 행정구역이 정해집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인구도 많아지고 또 도시도 발전하고 함에 따라서 이제 행정구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토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교과서를 보면 행정구역이란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나눈 지역을 말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많아지고 도시가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나뉘게 되는데요. 그럼 이 행정구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22쪽을 보면 지도가 쭉 나와 있죠. 우리나라 지도가 나와 있는데 행정구역에 따라서 지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백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럼 먼저 우리나라 국토를 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도. 선생님이 살고 있는 충청남도 또는 경상남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도로 한번 나눠볼게요. 제일 먼저 크게 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제 북한이랑 지금 이렇게 휴전선을 사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북한은 빼고 이제 우리 남쪽, 남한 지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는 크게 8가지의 도로 나뉩니다. 8가지의 도. 먼저 경기도,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요. 근데 도를 얘기할 때는 제주도는 빼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빼고 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 몇 가지의 도로 이루어져 있냐면 8가지, 8가지의 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죠, 여러분? 수도. 수도는 서울이죠.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인데, 서울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 도시고 굉장히 큰 도시들, 인구도 많고 발전된 도시들을 우리가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을 구분을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먼저 서울은 우리의 수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수도. 그러니까 특별하단 말이에요. 특별해. 그래서 서울은 특별시입니다. 특별시, 수도니까. 그러니까 특별시는 우리나라에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죠, 한 개. 어디? 서울이죠, 서울. 특별시. 그 다음, 우리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크게 발달한 도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도시들을 우리는 광역시라고 합니다. 광역시. 혹시 이제 광역시 사시는 학생들 있나요? 네, 광역시는 총 몇 개냐면 인천,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울산, 부산. 그래서 광역시는 총 몇 개냐면 6개입니다. 6개. 광역시는 6개. 이제 광역시는 조건이 있어요. 광역시의 조건. 광역시는 일단 인구가 100만을 넘어야 됩니다. 100만. 특별하게 100만이 넘으면 무조건 광역시다 이건 아니지만, 일단 광역시가 될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가 100만이 넘어.
그러니까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는 건 굉장히 도시가 발전됐고 크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렇게 도시가 커지면 따로 광역시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구분을 합니다. 총 6개가 있어요, 광역시는.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또 뭐가 있냐면, 자, 충남 이 대전 이쪽에 뭐가 있어요? 네,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세종시. 네, 세종시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세종시는 왜 생겼냐면, 이제 다음 사회 시간에 배우겠지만, 서울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정부 기관을 세종시로 옮겼어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서울에 있는 인구를 충청남도로 조금 옮긴 겁니다. 이 세종시는 특별해요. 세종시도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의 기능을 일부 어느 정도 가져간 특별자치시예요. 특별자치시. 네, 특별자치시. 그래서 세종시는 또 하나로 따로 세요. 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의 한 개. 그게 바로 세종시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뭐냐? 제주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그래서 이것도 하나, 1개. 제주특별자치도도 따로 하나로 세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 외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예, 어떤 관광산업의 특성화를 위해서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하나를 따로 떼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8개의 도, 그리고 하나의 특별시, 그 다음에 6개의 광역시, 하나의 특별자치시, 하나의 특별자치도, 이렇게 크게 행정구역이 나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행정구역 퍼즐 맞추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조각을 이동하여 행정구역을 완성해보세요. 먼저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 있는 곳 어딘가요? 네, 서울과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는 어디냐면 네, 우리 남한 쪽에 가장 북쪽인 이쪽에 위치해 있고 경기도 옆에 있는 도는 어디입니까? 네, 강원도가 되겠죠. 자, 경기도 밑에 있는 충청도, 네, 경기도 밑에 충청도가 있는데 서쪽으로는 충청남도가 있고 충청남도 옆에 네, 충청북도 이렇게 있고요. 충청남도에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도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 밑에 충청남도, 충청북도 남쪽으로는 전라북도가 있고요. 전라북도 밑에는 전라남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에는 광주광역시도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충청북도와 맞닿아 있는 네, 경상북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맨 끝에 남동 쪽에 있는 도는 네, 경상남도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지도 위치상 제주도가 여기 있지만 원래는 여기 있죠. 전라남도 밑에 특별자치도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자치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행정구역, 전국 8개의 도와 또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6개의 광역시, 그리고 하나의 특별자치시, 또 다른 하나인 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의 위치,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이 하나의 도 안에 여러가지 시와 군이 들어가죠. 하나의 도 안에는 여러가지 시와 군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안군에 사니까 선생님의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충청남도, 도죠, 도. 충청남도 태안군. 네, 선생님은 군에 살아요. 태안군.
그럼 만약에 나는 천안에 산다. 그러면은 충청남도 천안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서울에 산다. 그러면은 서울 특별시. 이제 특별시나 이런 광역시는 또 안에 구는 아닙니다. 뭐 마포면 마포구 뭐 이런 식으로 특별시 무슨 구 이런 식으로. 이건 또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만약에 나는 경기도에 산다. 그러면 경기도 뭐 화성에 산다. 그러면 화성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도상에서 각각의 도와 광역시의 위치를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이제 디지털 교과서 보면은 이렇게 방해표가 있죠. 그럼 첫 번째, 경기도로 한번 가봅시다. 경기도. 자, 경기도를 기준으로, 자, 방해표를 경기도에다 놓고, 자, 경기도의 동쪽에는 뭐가 있나요? 동쪽. 경기도의 동쪽에는 강원도가 있어요. 그죠? 그럼 경기도의 남쪽에는 뭐가 있나요? 남쪽에는 충청남도가 있죠. 그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경기도의 남쪽에는 있고, 남동쪽으로 가면 이제 충청북도, 경상북도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충청남도를 기준으로 볼까요? 충청남도를 기준으로 서쪽은 바다죠, 바다. 쭉 바다입니다, 바다. 쭉 더 가면 이제 중국이 나오겠죠? 이제 동쪽으로 가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가 위치해 있고, 남쪽에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남동쪽에는 경상남도가 위치해 있고요. 북쪽에는 경기도, 또 서울, 북동쪽에는 강원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의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를 쭉 한번 보세요. 보시고, 아, 경기도, 강원도, 무슨 도는 어디에 있구나. 그런 방향 정도, 내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방향 정도는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시면 우리나라의 위치나 행정구역을 좀 더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23쪽으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이 이제 정리해서 나오는데, 북한 지역을 제외하면 특별시 한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시 한 곳. 이곳은 어딥니까? 네, 서울이죠. 서울. 우리나라의 수도. 그리고 특별자치시. 이건 뭐예요? 특별자치시는 네, 세종입니다. 세종시. 생긴 지 얼마 안 된 세종. 그다음에 광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들. 큰 도시들 6개. 그리고 크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뉘는 도는 8개 이렇게 나눠진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이거는 제주도 딱 하나죠. 그런데 그 특별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광역시에는 시를 관리하는 시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청이 있고, 세종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있고, 광역시에는 각각의 광역시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 충청남도에는 16개의 시군이 있거든요. 근데 그 16개의 시군을 아우르는 이 충청남도, 이 커다란 충청남도를 다스리는 또 도청이 있어야 돼요. 도청. 각각의 도에는 도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도청은 어디에 있느냐? 자, 그 도청은 대부분 시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청남도의 도청은 어디 있느냐? 충청남도의 도청은 홍성에 있습니다. 홍성. 좀 가운데쯤에 있죠? 충청남도의 가운데쯤. 자, 그러면 경기도청은 어디 있을까요? 경기도청. 경기도청은 원래 이제 수원에 이렇게 있었어요. 수원.
수원에 있었는데 이제 경기도가 워낙 커요. 인구도 많고 막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1300만 정도 되는데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경기도 북부,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서울 위쪽에 또 북부청사라고 도청이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그 북부청사는 어딨냐면 의정부에 있습니다. 의정부. 그러니까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수원에 도청이 있었는데 경기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또 땅도 넓고 그래서 북쪽인 의정부에 북부청사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강원도에는 도청이 어디 있을까요? 네,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 그러니까 도청은 그 도를 대표하는 중심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충청북도는 도청이 어디 있냐면 청주에 있고요. 전라북도의 도청은 어디 있을까요? 네, 전주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도청은 무안. 그리고 경상남도의 도청은 네, 이렇게 창원에 있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잖아요. 특별자치도청이 있어요. 제주도는 그냥 제주도청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청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행정구역을 관리하는 관청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특별시가 있을 것이고 특별자치도, 제주, 광역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큰 덩어리에서부터 가시면 돼요. 먼저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특별시, 그죠? 서울특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크게 8개로 나눈 도가 있고 그 도에는 각각 도청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있고 그리고 6개의 큰 도시가 있다. 우리 광역시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그 지도로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있죠. 부산광역시의 실제 이 땅 넓이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지도상으로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걸 광역시로 따로 두냐? 인구가 무려 350만? 450만이 돼요. 340만. 부산에 사는 인구가. 그런데 요 나머지 경상남도 이 경상남도의 인구가 아마 부산보다 적어요. 이게 한 330만? 네, 그러니까 부산광역시가 땅은 적지만 경상남도 전체를 합한 것만큼 이상의 그 크기란 말이죠. 인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역시를 따로 떼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울산, 여기 얘기하는 뭐 울산, 여기 이제 광역시 대구, 그 다음에 광주, 그리고 대전, 인천, 뭐 이런 데는 이제 100만이 넘는, 뭐 200만 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 다른 지역 인구도 한번 볼까요? 말이 나온 김에 다른 지역 인구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부산 인구 한번 볼까요? 부산 인구 342만이죠. 342만. 뭐 2017년 기준. 뭐 지금 뭐 더 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342만. 그러면은 부산을 끼고 있는 경상남도의 인구를 한번 볼게요. 경상남도 인구 344만이네요. 344만.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부산은 요 정도의 면적에 340만, 경상남도는 요만큼의 면적에 340만. 땅은 비교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 부산이 절대 경상남도보다 작은 게 아니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까지 해서 경상남도로 하지 말고 부산만 따로 떼서 광역시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대전 쪽을 볼까요? 대전 인구. 대전도 153만이 넘죠. 153만. 100만이 넘어요. 그러면 이제 충남 인구를 볼까요? 충남 인구.
네, 충남 인구는 206만. 네, 충남이 더 많네요. 대전보다는. 그렇지만 거의 하나의 도시와 전체 도를 비교했을 때 대전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전도 광역시로 따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인천 볼까요? 인천? 인천 굉장히 인구 많을 것 같은데. 네, 인천은 거의 300만이네요. 292만. 네. 일단 충남보다 크죠? 인구적으로. 충남은 얼마였죠? 충남이 206만인데 인천이 292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광역시라는 건 어떤 그 인구적으로나 어떤 발전, 도시 발전 상태가 그 웬만한 도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광역시가 됐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할 때 광역시 인구가 이제 100만이 넘어야만 광역시의 조건이 된다고 했는데, 인구가 무조건 100만이 되면 광역시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 수원 한번 볼게요. 수원 인구. 수원은 이제 그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죠. 수원은 이제 124만, 100만이 넘죠. 수원도 굉장히 큰 도시인데 광역시는 아닙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또 조건이 있어요. 광역시가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인구가 무조건 100만이 넘는다고 해서 광역시가 되는 건 아니다. 인구라는 건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아니고 창원도 마찬가지예요. 창원. 아마 창원이 인구가 107만이죠. 107만. 창원이 인구가 107만이 넘었지만 창원도 광역시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광역시는 6개 정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교과서를 넘어가서 24쪽.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행정구역을 정할 때 각 도의 이름은 어떻게 정했을지가 궁금하죠. 왜 하필이면 경기도는 이름이 경기도고, 강원도는 왜 강원도고, 충청도는 왜 충청도일까, 경상도는 왜 경상도일까, 전라도는 왜 전라도일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네, 이 교과서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행정구역은 조선시대 초기에 정한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의 행정구역은 기초가 어디냐면 조선시대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미 전국을 8개로 나눴대요. 근데 이때는 이제 북한까지 포함이고요. 행정구역마다 관리를 파견해서 각 지역을 돌볼 수 있도록 했다. 그죠? 그러니까 즉 그쪽 백성의 통치를 효과적으로 또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구역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눈 거죠. 그러면 이제 이름은 어떻게 정했냐? 자, 각 도의 명칭을 정할 때는 그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의 이름을 따서 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먼저 강원도. 강원도는 왜 강원도냐? 그 당시 조선시대 때 강원도 쪽에 큰 도시가 2개 있었는데 뭐냐면 강릉하고 원주가 대표적인 도시였던 거예요. 사람도 많이 살고 크게 발전한 도시였기 때문에 강릉의 강, 그다음에 원주의 원을 하나씩 따서 강원도가 된 거죠. 강릉, 원주. 네. 충청도는 그럼 뭐죠? 충청도. 충청도는 그 당시 충주랑 청주가 컸단 말이죠. 충주. 그래서 충주의 충, 청주의 청. 그래서 충청도. 경상도는 그 당시에 컸던 도시 경주와 상주의 이름을 따서 경상도.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이름을 따서 전라도가 됩니다. 그럼 경기도는 왜 경기도입니까? 경기도는 왜 경기도냐? 경기도는 이 한성, 서울이죠, 서울. 서울. 한성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입니다. 그 서울의 주변, 서울을 둘러싼 주변이기 때문에 경기도라고 한 거예요. 경기도. 서울 근처다 이 뜻입니다. 이 경기도 할 때 경자가 이 서울 경자예요. 한자로. 서울 경자.
여기 서울 경자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근처에 있는 지역이라 해서 경기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경기도도 그 지역의 이름을 따온 거나 마찬가지죠. 서울 주변이란 뜻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조선시대 때 정해졌던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빈칸을 우리는 이제 쉽게 채울 수 있죠. 황해도는 어디와 어디를 따온 겁니까? 이름은 황주와 해주.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못하지만,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이렇게.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정했던 거예요. 2번, 방위표와 지도를 참고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끌어다 넣으세요. 자, 강원도를 기준으로 경기도는 어디에 있나요? 강원도를 기준으로. 네, 서쪽에 있죠, 서쪽. 서쪽. 그 다음에 경상북도의 어느 쪽에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여기 있으니까, 경상남도는 어디? 네, 남쪽.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충청북도는 어디에 있냐면, 네, 북동쪽에 있죠, 북동쪽. 이렇게, 북동쪽. 그 다음에 경상북도의 어느 쪽에 경기도가 있습니까? 경상북도를 기준으로 경기도는 북쪽에는 강원도가 있고, 이렇게 북서쪽에는 충청북도를 지나서 경기도가 있죠. 그래서 북서쪽에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네, 3번. 지도를 보고 아래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일지 써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북한 지역을 제외하면 특별시는 어디입니까? 네, 서울 한 곳밖에 없죠. 서울 한 곳.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어디요? 네, 세종 한 곳. 그죠? 그 다음에 광역시는 총 몇 곳?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해서 총 6곳이죠. 도는 몇 개로 나뉜다?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북도 해서 8곳. 특별자치도, 제주도 한 곳. 총 몇 곳? 네, 17곳이죠. 17곳. 총 17개가 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네, 주제 마무리. 우리 국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해 봅시다.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자, 1번부터 차례대로 봅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어느 쪽? 네, 동쪽에 있습니다. 다음, 영공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입니까? 하늘입니까? 영공이니까 네, 하늘이죠. 바다는 영해를 의미하고요.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에서 가장 어느 쪽에 있습니까? 네, 동쪽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요. 우리나라는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과 땅과 해양, 바다로 나아가기 유리하다. 좋다. 북한 지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는 광역시가 몇 개 있다? 방금 배운 거죠. 6곳이 있다. 자,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시니까 뭐가 있어요? 네, 시청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마라도가 되고요. 황해는 우리나라의 어느 쪽에 있습니까? 당연히 서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산이나 호수, 강, 바다 등의 어떤 걸 가지고 지역을 구분했다? 자, 오래전부터 뭘로 구분했어요? 호수, 강, 바다, 산이 다 뭡니까? 네, 자연적 요소로 지역을 구분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마무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이번 시간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국토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